2018년도에 수능 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고 2018년도에는 21번도 어렵고 30번도 어려워서 옛날 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킬러의 난이도 몰빵, 나머지 27문제는 쉽던 그런 케이스가 2017, 2018이었는데 근데 이 2018 문제 30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딱 보고 모르겠다. 돌아가자. 알겠지? 딱 보고 그냥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성공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하려고 마음먹었던 친구들 있잖아. 풀어볼까 그래도? 시간 좀 있는데? 이랬던 친구들은 시간을 무지하게 쓰고 결국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친구들은 이거 보고 이해해서 이건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겠구나 라고 하고 대충 풀었는데 맞다고? 이러면서 이제 끝난 그런 케이스가 제일 바람직한 케이스죠. 이거를 정말 계산하시는 경우들이 진짜 있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계산을 하는데 진짜 저는 엄두가 안 나서 차마 계산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나마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면 3바닥 될 걸 한 2바닥 정도로 줄여가지고 석석석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절대 출제자는 3바닥 되는 걸 2바닥 줄여서 풀 수 있는 걸 출제 의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킬러 문제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3분 20초 내에 문제를 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원칙이 많이 깨졌지. 그동안 킬러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걸 어떻게 3분 20초 내에 계산하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15분 동안 계산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 이런 건 안 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 살펴보다 보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 공부할 점은 이겁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이거니까 문제 자체보다도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작년 수능 30번과 결부시켜서 이걸 꼭 알아놓으세요. 어떤 문자가 변수고 어떤 문자가 상수냐라는 거죠. 자, 어떤 문자가 변수고 어떤 문자가 상수라서 뭐는 놔도 되는 거냐 뭐는 안 놔도 되는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 이 내용 있죠. 되게 헷갈립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게 헷갈리지 않고 올바른 개념이 선 친구는 이 문제가 암산으로 풀리고 그게 올바른 개념으로 서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졸라 계산하다가 15분 동안 계산하다가 결국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잔인한 응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변수냐 상수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애랑 이해하지 못하는 애랑 그냥 4점 차이만 주면 되는 건데 4점 차이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개고생하다가 15분 날리고 4점 날려가 이런 느낌이니까 감히 네가 어디서 킬러 문제를 풀 엄둘래 약간 이런 느낌을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머리만 잘 쓰면 충분히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실제로 이게 출제 의도라는 증거가 몇 개 있으니까 제가 일단 설명드릴 테니까 이 문제부터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는 점은 fx의 시작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fx 보면서 와 웃긴데 이런 생각이 좀 했었는데 보세요.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에서 x 빼기 t의 절대값을 빼고 더하고 하는데요. x 빼기 t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같거나 작을 땐 이거에다가 싹 다 0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보시면 뭐가 재밌냐면 얘들아 여기에는 뭐라고 여기에는? t가 없어요. 이거 뭐에 대한 함수예요? 당연히 x에 대한 함수지. x에 대한 함수인데 이게 주어진 t에 의해서 변형됩니다. t에 따라 변형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fx라는 함수가 주어진 t에 따라 변형됩니다. fx 입장에서 x가 쭉 커져나가는 동안 t는 뭐야? 주어진 값이에요. 상수입니다. 근데 상수값을 바꾸면 어떻게 돼? fx도 같이 바뀌어나가는 그런 녀석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t가 없는데 막상 풀고 나면 t예요. 거기서 그 바로 밑에 식 보세요. 바로 밑에 식이 뭐야? GT는 하고 써있지. GT는 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T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지. 근데 GT라고 써놓고 보니까 K에서부터 K 플러스 8까지래. 이게 무슨 말이야? 상수에서 또 상수까지니까 상수지. 그 다음에 fx도 x에 대한 함수지. 코사인 파이 x도 x에 대한 함수지. x에 대한 함수를 적분을 해요. 상수에서 또 상수까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원래 상식적으로는? 상수가 나와야 정상이야. 그런데 이게 왜 GT야? 왜 GT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t가 바뀌면 뭐가 달라진다고? 코사인 파이 x가 바뀐다? k가 바뀐다? 아니에요. 뭐가 바뀐다? fx가 바뀐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 안 하고 문제 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x 나오고 파이 나오고 t 나오고 k 나오고 짜증나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보니까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인지가 더럽게 헷갈리게 되겠지. 작년 수능 30번과 2018 수능 30번이 둘 다 어떻다고?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냐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fx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어진 t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어진 t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닥치고 0이다가 어떻게 된다고? t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만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쭉 올라가면서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요렇게
여기가 언제인데 여기가 t일 때입니다. x가 t가 되는 순간이 되면 1이 되는 거죠. t 플러스 1일 때는 다시 0이 되고요. t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ft라는 그래프는 뭐냐면 쭉 가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예요? fx 그래프입니다. t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t가 바뀌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겠고 t가 왼쪽으로 가면 점점점 왼쪽으로 가겠죠. 주어진 t에 따라 바뀌는 게 뭐라고? f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출제 의도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근거. 이게 지금 내가 풀어주는 계산을 통한 풀이가 아니라 의미를 통한 풀이가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일 거라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한 가지는 넓이가 1이라는 사실입니다. 근거라기보다는 방증이 되겠죠. 넓이가 1인 걸 생각해보면 아마도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넓이가 1인 게 왜 중요하냐? 얘들아 봐봐. 이 넓이가 1인 게 왜 중요한지 알아 혹시? 확률 밀도 함수적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다른 스탬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F랑 G만 있고 H가 없지 않습니까? 함수 HX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들아. HX는 뭐라고 바꿀 거냐면 1이거나 0인 거야. 어떻게 될 때? X-T가 2분의 1 안쪽일 때 1이고 X-T가 뭐일 때? 2분의 1보다 클 때는 0인 거야. 이렇게 HX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HX를 바꾸면 무슨 함수가 된다는 얘기니? 이게 무슨 뜻이니? 중간에 t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t 플러스 2분의 1과 t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을 때 그때만 뭐가 함수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다시? 0이 된 녀석이 되겠다. 이런 녀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이런 녀석이 h였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넓이도 얼마예요? 똑같이 1이 되죠. 그럼 얘도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확률 밀도 함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가 어디 앞에 곱해져 있어? 지금 보니까 코사인 파이 x라는 녀석 앞에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서부터 k 플러스 8인데 어떤 홀수 k라 그랬으니까 일단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k에다 1 집어넣고 생각해 봅시다. k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1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9까지로 적분하겠다는 얘기지. 얘들아 생각해봐. 1부터 9까지 적분하겠다는 얘기야. 코사인 파이 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예요? 2입니다. 주기가 2예요. 1, 2 되면 한 바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코사인 파이 x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가 4가 되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1에서부터 9까지 쭉 가서 9까지 적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봐봐. 이 함수를 둘이 뭐 한다고? 이 hx라는 함수랑 이 함수를 코사인 파이 x를 뭐 해준다고 지금? 뭐 하겠다고 서로? 곱하겠다 칩시다. 둘이 곱한다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요 구간 애들은 뭐가 되고 요 구간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겠니? 확 하고 사라져버리는 애들이 생기겠지. 그치? 그럼 그때 걔는 언제 가장 작아질까? 언제 가장 작아질까? 이 함수랑 곱해진 이 둘이 함수가 곱해진 녀석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언제 작아질까? 요 바가 어디를 지날 때가 제일 작아질까? 아마도 여기가 2면 여기가 2.5고 여기가 4면 여기가 3.5일 거 아닙니까? 2.5부터 3.5일 때 여기를 지날 때 여기가 뭐일 때 여기가 hx고 나머지는 싹 다 뭐가 될 때? 0이 될 때. 그럼 얘네 둘이 곱해지면 뭐가 나? 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러면서 뭐가 되겠어? 싹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가 가장 극소가 됐을 때라고요. 또 요때 지나가면 요때가 무슨 값이 돼요? 요때가 극소가 될 때. 거꾸로 요 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나면 극대가 되겠죠. 제일 큰 놈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거기서 계산할 거야? 만약에 hx가 이거라고 돼 있으면 계산할 거야? 아니지. 딱 보니까 여기 포함할 때니까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뭐야? 그냥 그때가 극대가 되고 극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이런 확률 밀도 함수하고 요런 확률 밀도 함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얘는 어디에 더 가중치가 높지? 지금 보니까 가운데 가중치가 더 높은 거지. 알겠지? 가운데 가중치가 더 높은 거야. 얘는 뭐야? 그냥 플랫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스트레이트하게. 플랫한 거는 플랫한 거고, 그치? 스트레이트한 건데 제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만 항상 플랫하게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관용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영어는 또 짧은데 그 와중에 또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수업할 때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행렬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행렬. 그게 영화로 나온 것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행렬을 영어로 하면 매트릭스인데 영화에서는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그 행렬을 교수님들이 발음하실 때는 메이트릭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봐봐, 내가 수학과를 졸업하면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제목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메이트릭스라는 교수님의 발음을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교수님의 발음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너 영화 매트릭스 3 봤어? 이렇게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게. 그랬더니 애들이 졸라 재수없다고 미친 새끼라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사전 찾아보니까 진짜 매트릭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봐봐, 내가 평소에 만약에 막 미국 출신이고 막 발음도 되게 좋고 막 그런 애가 그러면 아 얘는 영어가 더 편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비용신이 맨날 뭐 이상하게 짧은 영어를 하는 주제에 이제 와서 뭐 매트릭스야 미친놈아 뭐 이러면서 막 쌍욕을 먹었던, 개욕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알겠죠? 근데 하여튼 자, 그래서 제가 영어는 좀 짧아요. 자, 그냥 그러니 하시고 다시 이게 이렇게 쭉 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무슨 값이 되죠? 극소가 되고 이때가 극대가 되고 이때가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제일 작았던 애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커지겠죠. 커지다 극대 찍고 다시 극소 되겠지. 이런 느낌이 오지. 자, 그럼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뾰족하고 있어요. 뾰족하고 있어. 그럼 뾰족하면 이 뾰족한 애들이 여기 있을 때는 2부터 4까지 해서 여기서 이렇게 뾰족할 때는 이렇게 뾰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가 극소가 되겠고, 똑같이 여기 있더라도 극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뾰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가 되겠지. 왜냐면 지네한테 가중치가 제일 큰 애들이 어디로 갑니까? 함수의 큰 값이랑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극대 극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fx에다 절대값 함수를 집어넣어서 부호 따져가지고 구간 나눠가지고 부분적분 때리기 시작하잖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걸 또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게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해야 이게 올바른 선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시겠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안 해도 돼요. 너네가 너무 그러니까 못해도 되는 건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 정리해볼게요. fx는 뭐에 대한 함수라고? x에 대한 함수 맞는데 fx를 결정짓는 건 누구야? t야. 주어진 t에 대해서 fx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야. fx는 쭉 따라가지만. 그래서 그 fx랑 코사인 파이 x라는 둘 다 x에 대한 함수를 곱하면 결국 뭐가 결정돼? t가 뭐냐에 따라서 그 함수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k에서부터 k 플러스 8까지 쭉 적분을 시키다 보면 어떤 값이 나오는데 어차피 구간 2에서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영화 됐을 테니까 그 구간 값이 언제 극대가 되는지 극소가 되는지를 얘기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쵸? 근데 보니까 gt가 뭐래요? t 이꼴 알파에서 극소래. 극소인 애들을 어떻게 했더니 다 나열했더니 몇 개래요? 총 합이 몇이래? 합이 45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45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극소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수식 쓰는 건 뭐라고? 그냥 여러분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쓰는 거고, 이 문제는 절대 수식 쓸 게 없는 겁니다. 실제 시험장 갔으면 이런 거 안 써도 되겠지. 뭐만 쓰면 되겠어. 이런 그림만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거 뾰족하게 올라갈 때 그때 함수값이 작아야 극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k가 1일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라고 했는데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니까 k도 뭐야 지금 k도 상수예요.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자, 쌤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그냥 솔직히 킬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도 계산만 안 하면 무조건 3분 20초 내에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코사인 파이 x 그려볼게요.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 코사인 파이 x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9는 어떠니 뭐야?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지. 그럼 언제 극소가 되겠어? 당연히 언제? 일단 확실하게 극소인데 언제냐면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극소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때 극소입니다. 3일 때 극소예요. t가 3일 때 극소가 됩니다. 또 언제 극소가 되겠어? 요렇게 올라갈 때 극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극소가 됩니다. 알겠죠?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때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때려서 이게 함수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된 녀석을 곱하면 이쪽 애들한테는 1에 가까운 값이 곱해진 대신 이쪽 애들한테는 뭐야? 작은 값밖에 안 곱해졌잖아 지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곱을 쭉 적분해보면 양수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어?
이 모든 애들에게 똑같은 비중으로 1씩 해갖고 적분을 시키면 0이 나올 텐데 여기는 비중을 크게 주고 여기는 비중을 작게 줬으니까 음수가 나오고 있어, 양수가 나오고 있어? 음수가 나오겠죠.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G 알파가 뭐 해야 된대? 음수여야 된대. 알겠다고. 이렇게 될 때가 되는 거야. 또 어떻게 되겠어? 또 요때도 뭐가 되겠습니까? 요때도 극소가 되겠죠. 요렇게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또 언제 극소가 될까? 극소가 뭐야? 극소가 GT가 언제 극소가 되냐는 거지. 그 제일 작아졌다가 들어갔냐는 얘기지. 자 보세요. 이 T가 저기 멀리 있을 때는 GT가 얼마지? 이렇게 되는 애랑 0을 곱했으니까 계속 뭐야? 계속 0이었겠죠. 0이었겠죠. 어느 순간이 생길 수가 있냐면 보세요. 딱 1을 지나갈 때입니다. 1을 지나갈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나갈 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적분하는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만 적분하는 거니까 9까지만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때 값은 뭐가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의 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의 곱을 적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곱을 적분하는 건 뭐하고 똑같냐? 이거와 이거의 곱을 적분하는 거하고 둘이 어때? 서로 값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때 세 군데의 극소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A였다 쳐요. 마이너스 A였다 쳐요. 이게 G 알파라는 극소값이었다고 쳐요. 그럼 이때 극소값은 뭐가 되겠어? 이때 극소값은 반쪽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극소값이 됐을 거라고요. 왜냐면 얘하고 곱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는 왜 안 곱해요, 쌤? 이쪽은 범위가 아니잖아. K서부터 K 플러스 8까지만 적분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값이 되냐면 0이었다가 0 하다가 얘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음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가 돼? 가장 작은 음수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 일로 가면 뭐가 돼야 되니까? 큼지막한 양수가 될 거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될 거라고 점점 증가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프 알겠으면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극소일 건 알겠다고. 그렇게 풀으라고 낸 거야. 장담할게. 알겠지? 그렇게 풀으라고 낸 거야. 아니고 선생님 그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밀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수능에서 엄밀하게 내고 싶어 하는데. 알겠지? 아니 엄밀하게 내지. 문제가 없게끔 엄밀하게 내지. 근데 풀 때도 엄밀하게 풀으라고 내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렇게 풀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지금 보니까 여기 극소고 여기 극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if K가 1이라면 알파들은 뭐예요? 각각 1, 3, 5, 7, 9가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K가 3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K가 3이라면 알파는 3, 5, 7, 9, 1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5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주기가 8이니까. 근데 거기 보세요. 쭉 했더니 합쳤더니 몇이래? 합이 얼마래? 45래. M은 몇이야? M. 보니까 항상 몇 개씩 있어요. 지금 보니까 5개씩 있죠. M은 무조건 5가 돼야 되겠고요. 5개 다 합쳐서 9가 나오려면 45가 나오려면 여기 가운데가 뭐여야 돼? 9여야 되는 거니까 K는 뭐야? K가 5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5, 7 여기가 9여야지만 11, 13이 되면서 5개 합이 얼마가 됩니까? 45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M은 5가 됐고 K도 뭐가 됐고 5가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K 알죠? 알파 I들 알죠? 이해갑니까? 그리고 보세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 세 개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 그랬죠? 얘는 뭐라고? 얘는 반토막이 나온다 그랬죠?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냥 마이너스 4A가 나오게 되겠죠? A 하나만 구하시면 됩니다. A 하나는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이 함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뭐 해주면 된다고? 그냥 적분해주면 그 뭐가 돼? 그거 8배 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풀으라고 낸 게 이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뭐예요? 뭐가 변수지? 뭐가 상수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바뀌는 거지? 를 종합적으로 이해했으면 어떻게 된다고? 풀 수 있고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못 푼다고. 계산으로 풀면 왜 안 돼요? 해보세요. 진짜 엄두가 안 납니다. 미쳤다. 또라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쌤 이게 출제도라고 생각하는 증거가 몇 개 있다면서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필이면 확률 밀도함수가 몇이었다고? 1이었던 건데 넓이가 1로 주니까 얘를 확률 밀도함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떻다?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다. 이런 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근거였고요.